안녕하세요, 수북이 친구들. 사다리 수학 잘하고 있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12차 시 고1 수학에서는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3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연립 방정식과 1차 부등식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필수 개념 연립 방정식입니다. 선생님이랑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두 개의 두 1차 방정식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x랑 y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겠죠. 두 1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x-y는 0 같은 1차 방정식과 2x-y는 0과 같은 1차 방정식을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립 방정식의 해는 공통의 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우리 x가 1이었을 때 y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x, y로 나타내고요. 0,0도 되겠네요. 그리고 2,2도 이 1번 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는요. x가 0이었을 때 y가 0도 되고 x가 1이었을 때 y가 2도 되네요. 그리고 x가 2였을 때 y는 4가 되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공통의 해는 0,0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x는 0, y는 0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0,0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겠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을 해서 풀 거예요. 가감법은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대입법은 연립방정식 중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푼 후 그 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충 문제를 보면서 각 대입법으로 푸는 방법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첫 번째 연립 방정식에서 x는 하고 해서 이항을 시켜서 2y 플러스 3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2y 플러스 3을 뿅 대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3, 2y 플러스 3 마이너스 4y는 1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1이 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방정식을 x는 2y 플러스 3으로 나타낸 거에 y를 1을 대입을 해줘서 x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x는 5, y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대입법이에요. 자, 가감법으로는 어떻게 풀까요? 뒷장으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기본 문제가 보이네요. 기본 문제를 우리 가감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감법으로 풀 때는 없애고 싶은 미지수를 타겟을 정해야 돼요. x랑 y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없앨까요? 선생님은 y를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의 개수를 보시면 첫 번째 방정식의 y 개수는 마이너스 3, 두 번째 방정식의 y 개수는 2가 되는데요. 이때 부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y의 개수를 6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방정식에는 2를 곱할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는 3을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i와 여기 지금 플러스 6i가 있는데 부호가 다를 때는 우리 더해주고요. 부호가 같을 때는 빼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을 더하면
마이너스 6i랑 6i는 샥샥 없어질 거고 13x는 26i가 돼서 x는 2가 되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방정식의 대입을 x는 2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가감법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고1 수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알아볼 건데 이 방정식을 풀려면 가감법과 대입법 중 어떤 방법이 유용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필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필수 개념 1차 부등식입니다. 자, 여러분 부등식은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1차 부등식은요.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요런 꼴로 나타나게 되면 1차 부등식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3을 이항해서 2x-3은 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2x-3이 1차식이니까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여러분 별표를 치고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칠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 기억나시죠? 등식의 성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어떤 두 수를 더해주거나 빼줘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4랑 2 중에서 4가 더 크죠? 4는 2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수 2를 더해도 같은 수 2를 빼줘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4랑 2 중에서 4가 더 큽니다. 2보다. 그랬을 때 같은 수를 곱해주면 8이 4보다 크게 되겠죠? 또 같은 수 2를 나눠주면 2와 1이 되니까 2가 더 크게 되겠네요. 역시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A가 B보다 크면 양수였었을 때 양수 C를 곱해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고 양수 C를 나눠줘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4랑 2를 비교할 건데 당연히 4는 2보다 크겠죠. 자, 이때 양수가 아닌 음수 마이너스 2를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나눠줄게요.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비교하게 되는데 역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체크 할게요. 자, A가 B보다 컸었을 때 C가 음수이면 C를 곱해주거나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변한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하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고1 수학에선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데는지 알아봅시다.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등식과 그리고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수북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